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 국내 증시에 관한 해법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속에서 달러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또 증시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지 대표님 분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메인 화면에 앨런이 나오죠. 네, 앨런 재무장관이 나오네요. 네. 지금은 재무장관이지만 2017년도, 16년도에는 의장이었습니다. 의장이었죠. 네. 앨런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 뉴스 기사가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가 아니고요. 2017년 3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의 장이 2016년, 17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점이었고요. 시장의 모습 또한 미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는 미국과 한 달 정도의 디커플링 상황 하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고 한 달 이후에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승하는 시점,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현상도 다를 수 있겠지만 환율의 변화에 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과 전환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5천억 원 넘게. 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이유는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정적인 뷰로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 환율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첫 번째로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환율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있어서 상승할 것이라든가 또는 뭐 이 가격 수준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은 보수적이거나 매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환율의 상황을 보게 되면 1,400원 이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네. 달러 강세입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고 언제쯤 다시 제자리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네. 것이라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전망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있어요. 판단하십니까? 그 네. 내용도 아마 우리 방송 중에 이유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교범에 나와 있는 대로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주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측면으로 미국에 있는 자산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원론적 현상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뉴스 그 2017년 3월의 기사 또한 네. 원론적 상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이때는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로 진행이 돼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메인 타이틀에 달러 약세, 약세라고 써요. 이상 징후 뭐 이런 등등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흐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통상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 우월주의의 어떤 그 스탠스를 지향하는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취임 전까지 현상하에서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취임 직전 단계의 흐름이 정상화로 진행됩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016년,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한 달 동안은 디커플링 현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11월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1950포인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1월 들어서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19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환율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1140원 수준에 있던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의 상황이 달러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강세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1210원, 무려 60원, 70원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을 못 가게 계속 눌렀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하네요. 유사합니다. 이런 현상이 취임 직전 단계에서 유연화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변화했거든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그때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좋았어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점을 설명드린다면 앞서 기사 2011년 오래된 기사를 가져와서 지금 장과 비슷하다. 지금의 흐름이 이때의 흐름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자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도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없이 이번 12월 1월에는 산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데리고 와주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연락한다고 연락 그랬죠. 중이라고. 지금은 네. 라인이 끊겨서 라인 끊겼습니까? 네. 지인을 통해서 연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통상 산타랠리는 12월 25일까지가 아니고요. 1월 초까지를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통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타랠리는 여전하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요? 네. 저는 지금 시장 전망과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했을 때 12월 양은 우호적으로 보는, 물론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척박하지만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연기금이 조 단위의 매수를 했던, 월간 단위로 조 단위를 매수했던 적은 최근의 상황과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점 3월밖에 없어요. 잘하네요, 투자를 저점에서. 연기금이 운용 수익률, 기금 수익률이 기금 수익률. 지난해 몇 %였을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공부했었는데요. 15% 수준이고요. 14점 몇 번. 근데 해외 주식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전체 기금 수익률은 14%, 전체? 15% 수준이고 주식 투자 수익률,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7%가 17%. 넘습니다. 지난 시장 안 좋았어요. 네. 굉장히 매매를 잘하는 집단이 연기금입니다. 통상 연기금은 본인 운용 자산을 본인 펀드 매니저들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잘하는 집단에 OEM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운용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집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주요 포인트에서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집단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의 턴오버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보는 집단이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입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 주체와 선물을 매매하는 투자 주체가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자금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투자 주체들의 최근 동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해서는 한 600억, 700억, 한 1, 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초반 그리고 지지난주 흐름에서 보면 4, 5천억씩 매수를 했어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규모의 매수를 최근 내에서 한 일주일 이상 진행이 들어왔다는 것은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를 가장 잘하는 이들의 지금 속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들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결정되는 지수와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낼 때 어떠한 상황에서 이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는가는 이후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도의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힌트를 찾을 수 있겠고요. 또 연기금의 매수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저희 바로 열어보면서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또 K 배터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었고 그렇죠. 이런 강달러 현상 속에서 또 우리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 영입에 총력을 기르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이 내용을 심각하다라기보다는 관심 주요 자체가 내용으로 없었죠. 들여다보지를 않았죠. 않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사주 관련주들 주가 하락이 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그럴까요? 네. 삼성전자가 과연 안 좋고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 요인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나왔던 기사를 재반복 드리면서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 기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이 기사가 아마 계속 되풀이되면서 오히려 부각이 될 겁니다. 이 기사 한번 잘 메모해 놨다가 네.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 움직일 때 이 기사들이 다시 재반복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모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이번 주가 줄하향입니다. 4분기 전망치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메인 타이틀만 보고 업황이 안 좋으니까 하향 조정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쫙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79억 79억 불
79조. 네. 죄송합니다. 하도 괜찮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이번 주 그거 실적 보다가 나오죠. 보면, 그죠? 그렇다 보니까 네. 달러 베이스와 원화 베이스가 잠깐 왔다 갔다 저도 왔다. 자주 헷갈립니다. 네. 지난 3분기 삼성전자 매출은 79조였어요. 이번에 77조라고 그래요. 네. 조금 줄었죠. 그런데 우리 잘 들여다볼 게 이 증권사들이 하향 조정하면서 그 전망가는 7만 원 중반을 만들어 맞아요. 놨어요. 네. 뭐 지금 6만 원이 안 되는데 7만 원 중반 과연 하향 조정했는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서의 매출 실적 세부 데이터의 전망치가 나와 있었어요. 5조 1천억. 그럼 지난 분기에 3분기에 반도체 분야에서 그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3조 9천억.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예상치에 대한 그 보고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는 하향치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네. 파라독스. 그러니까 이 충돌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망치 보고서의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4나노급에 대한 수율이 70%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기사가 아마 나중에 리뷰 부각을 다시 받겠죠. 할 네. 텐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제가 아까 좀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반도체 부분에 대한 3조 9천억, 이번에 5조 1천억을 예상치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것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메모리 분야에서의 수익성은 나쁘지 않아요. 지난 분기에도 한 7조 원 메모리 분야에서 수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쪽이 안 좋은 겁니다. 이쪽에 수율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적자 부분이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의 현상이 이러한 모습들의 지금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70% 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4나노에서. 네. 4나노급 그 반도체는 전체 시장에서 한 26%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3나노가 마진율이 좋긴 하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4나노급에서 적적인 운용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수익이 마련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수율이 70% 나왔다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수율이 30%였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수율이 70%라는 거는 불량률이 30%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불량률이 70%였어요. 70이었는데. 이거는 만들어 봐야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70%. 수율이 한 8, 90% 나와야 이제 적적으로 이제 네. 이게 그 네.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과 이 낸드 쪽에 있어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성과가 이번 12월, 1월, 2월 내년도에는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그 주가 방향성이 전환이 될 때 분명하게 이 기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되고 리뷰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에서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삼성전자의 재반등, 상승 조건에서의 기사화되는 내용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면 열흘 전에 나왔거든요. 딱 메모리 해 주셔가지고 네.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갈 땐 재부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라는 점에서 제가 뉴시스 내용으로 네.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는 TSMC 쪽에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TSMC가 3나노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너무 좋거든요. 좋고, 이게 그죠? 굉장히 좋고 네. 그러니까 이 4나노급에서 70% 수율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30% 수율이었거든요. 네. 이제 한 1, 20%만 더 올리면 그 불량률을 줄이게 되면 80%. 이제 시장에 계속 그 팔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마진이 나오는 네. 그동안은 불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만들어도 적자였거든요. 네, 네. 이제부터는 만들면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조만간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율 70%는 거의 판매 수준 가능하게, 단가에서의 상황이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 그 파운드리 쪽, 시스템 쪽에서의 개선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얼마 전에 다 그 반도체 부분의 수장들도 교체됐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성과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환율 상황이기 때문에 파는 거고 환율 때문이다. 딱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파는 것은 네.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나노 시장 자체도 네. 우리가 앞으로 산업 성장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전체 그 반도체 시장에서 네. 4나노가 한 26% 포지션을 차지하고 포지션 있어요. 정도. 3나노는 그 마진율이 좋고요. 4나노가 26%인데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시장이죠. 26%니까 네. 100으로 잡았을 때 26을 그렇죠. 큰 파이를 시장이죠.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네. 큰 시장이에요. 여기에 네. 뛰어들면 그러니까 수익률은 아주 높진 않지만 네. 3나노에 높진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입했다는 거. TSMC의
그 파일을 우리가 뺏어갈 수 있다라는 있는 점에서 가능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선 방향을 좀 틀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 3나노, 4나노에 좀 부진했던 것은 2나노에 선투자를 했거든요. 선 개발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나노 접고 HBM에 적극 투자를 한다라고 그쪽으로 했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HBM이나 지금 4나노, 3나노를 공략하겠다라는 내용은 삼성전자의 모멘텀에서의 주가 네.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뉴스도 한번 주목해야 한 합니다.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뉴스가 부각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에 관한 투심을 보면은 살아나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언제쯤으로 좀 보세요? 주가는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급락, 급등, 완만한 조정, 상승 턴오버입니다. 어려운데요? 그럼 가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네. 보면 58,000원 고점을 찍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53,000원까지 맞아요. 내려갔어요. 정확합니다.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 네. 그리고 5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54,000원입니다. 이게 턴오버 과정이거든요. 네. 이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이 흐름에서의 모든 종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정치 테마주였던 동신건설도 네. 24,000원에서 14,000원 갔다가 22,000원까지 와서 기간 조정 거치고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은 삼성전자가 급락 급등 완만한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완만한 기간 조정에서의 흐름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